자, 이번 영상은 나이스 신용등급 6등급에서 1등급 만들기라는 그런 부제로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실제로 저는 사업하면서 6등급이었던 신용등급을 1등급을 만들어 봤고, 또 6등급이었던 거를 1등급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도 몰랐어요. 저는 1등급은 갈 수 없는 건 줄 알았어요. 사업을 안 하시는 분들도 알고 계시면은 또 좋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이 갖고 있는 대출을 파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딱 그냥 그 나이스 지킴이라는 앱 있죠? 그거랑 올크레딧이라는 앱을 가입을 하세요. 그리고 거기 들어가서 여러분의 대출이 어떤 게 뜨는지 그거를 한번 파악해 보시면은 일단 1단계가 완성이 됩니다. 거기에 보면은 여러분이 아파트 담보대출이 있는지, 신용대출이 있는지, 그리고 또 차량, 할부 이런 게 다 떠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의 대출을 싹 정리를 해보세요. 그러면은 어떤 대출이 있는지, 또 총 얼마가 대출이 있는지 알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신용등급을 1등급을 만들려면 일단은 2등급을 먼저 만들어야 됩니다. 당연한 얘기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대출을 일단 신용등급을 떨어뜨리는 걸 다 갚아야 돼요. 왜냐면 뭐라도 대출이 있으면 제 경우에는 절대로 1등급이 나오지 않았어요. 일단은 첫 번째에서 여러분의 대출이 뭐가 있는지 다 파악을 했죠. 자, 거기서 무조건 갚아야 될 게 있어요. 바로 2금융권과 3금융권입니다. 뭐냐면은 이거를 2금융권 현금 서비스, 카드론, 3금융권 무슨 러시안 캐시, 그 노래? 쌍화머니 이런 거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신용을 산화시킵니다. 자, 제 경험담입니다. 뭐냐면은 대부업체에 여러분 대출 있잖아요. 2금융권 대출 있잖아요. 차라리 지인한테 돈을 빌리세요. 야, 내가 24% 줄 테니까 나 돈 좀 빌려주면 안 되냐? 내가 대부업체에서 돈 빌렸는데 차라리 너한테 이 이자를 줄게 라고 말씀을 해서라도 여러분이 신용이 있고 관계가 있다면 돈을 빌리시고 차라리 그걸 빨리 갚으세요. 그리고 자동차 할부 대출도 2금융권 대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신용등급이 최소 4등급, 5등급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갚아야 됩니다. 이렇게 저렇게 대출을 갚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일단은 제 2금융권 대출부터 싹 갚아보고 3금융권도 갚았다. 그랬을 때 여러분의 신용등급이 2등급까지 단숨에 뿅! 하고 올라가는 거를 보시게 될 거예요.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대출을 갚으면 나이스 신용평가 등급은 바로 뿅! 하고 올라갑니다. 대부분 비즈니스 데이로 5일이면은 다 올라가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3일 정도면 올라갔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세 번째, 2등급을 만들고 12개월을 기다린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유튜브에 정보를 찾아보니까 나이스 신용평가 1등급 만드는 영상이 제가 찾았을 때 없었어요. 올크레딧을 설명하시는 분도 1000점 만점에 제가 몇 등급이라 몇 점이다 얘기하시는 분 있었는데 나이스에 대한 비밀을 못 풀었다. 그래서 내가 이거를 비밀을 풀면 알려주겠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1등급을 직접 2등급에서 만들어 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2등급에서 1등급이 12개월을 유지했을 때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물론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소득이 한 5억 이상 되고 10억 이상 되면 저처럼 1등급을 되기 위해서 12개월이 안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제 경험만 말씀드립니다. 나이스의 1등급은 제가 무슨 대출이 없고 적금을 꽤 부었어도 안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1등급은 그냥 이건 만들 수가 없는 건가? 몇 년이 있어야 되는 건가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이제 매주 체크를 하잖아요. 오늘 보니까 1등급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12개월이 됐을 때. 2등급이 되고 나서 12개월이 됐을 때 1등급으로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청자분들이 야, 그게 말이 쉽지 대출 갚는 게 쉽냐? 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대출과 어떤 개인 사업 할 거 없이 최대한 이 1, 2, 3번을 잘하기 위한 밑작업들을 제가 추천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밑작업들이 되어 있지 않으면 사실 한 번에 신용등급을 2등급으로 올리는 게 정말 쉽지 않았어요. 밑작업 첫 번째, 차량은 장기 렌트를 추천합니다. 여러분, 허 이거 싫으십니까? 저는 솔직히 이거는 정말 허세 중에 허세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장기 렌트를 하시면 왜 도움이 되냐? 이 장기 렌트는 여러분 1억짜리 차, 5억짜리 차를 사도 장기 렌트로 구매를 하게 되면 여러분께 아니에요. 이 차는 장기 렌트 계약이 되어 있는 동안은 그 장기 렌트 회사, 그 회사의 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대출로 안 잡혀요. 그러니까 승인만 되면은 여러분이 차를 몇 대를 장기 렌트로 구매해도 여러분의 대출로 안 잡히기 때문에 신용도에는 아무런 마이너스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회사 차량 5대를 다 장기 렌트로 구매했어요.
만약에 차량을 여러분이 한번 리스나 또 할부로 구매를 해버리면 이거를 신용도에 마이너스가 되는데 이걸 없애기 위해서는 목돈을 그냥 무조건 갚아야 돼요. 중간에 리스인 거를 장기 렌트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기 렌트를 추천합니다. 밑작업 두 번째, 집을 사는 것도 아니고 애매하게 전세 대출을 받을 거면은 차라리 월세가 신용이 더 좋습니다. 제가 아는 사업자분들도 그래서 집을 사기 전까지는 그냥 월세에 사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뭐 이건 여러분이 선택하실 문제인데 만약에 결혼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월세에 사냐, 차라리 전세가 꼭 필요한 상황이시거나 결혼 때문에 뭐 나는 월세에 살 수가 없고 전세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러면은 배우자의 명의로 전세를 받으시는 것들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전세자금 대출은 담보 대출이기 때문에 신용 등급이나 신용 점수에도 둘 다 영향이 없을 줄 알았어요. 근데 은행은 여러분을 매달 갚아야 되는 이자가 있는 사람, 그래서 소득의 일정 부분이 깎여나가는 사람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대출을 받거나 할 때 악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집을 청약을 받을 수 있으면 무조건 청약을 받으셔야죠. 자, 세 번째, 아까 말씀드린 거지만 이게 진짜 의외로 중요한데 신용카드 카드론이나 현금 서비스를 써야 될 급한 일이 생기면 정말 그게 막 수천만 원이 아니라면 차라리 가족이나 지인한테 정말 아쉬운 소리 하더라도 돈을 빌리는 게 신용 등급이나 점수를 유지하는 데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신용 등급 2등급을 1등급으로 만드는 데 있어서 12개월이나 걸려요. 근데 중간에 급해서 갑자기 정말 그 100만 원, 200만 원 때문에 현금 서비스를 받으면 다시 그걸 갚고 또 12개월을 기다려야 돼요. 차라리 그 이자를 그 지인분한테 드리세요. 그냥 10%가 됐든 15%가 됐든. 자, 밑작업 네 번째, 현금보다는 신용카드를 미리미리 써라. 왜냐면 저처럼 유통업을 하는 사람들은 특히나 그래요. 신용카드 한도를 미리미리 늘려놓으면은 이게 신용에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등급을 올라가는 데 있어서 저는 확실히 뭔가 뒷받침이 많이 되는 걸 느꼈어요. 신용카드를 여러분이 많이 써서 한도를 많이 늘려놓으면은 그만큼 여러분이 한 달 동안 쓸 수 있는 여유 자금이 되는 거거든요. 사실 이 신용이라는 게 실제 돈은 아니어도 저처럼 유통업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물건을 구매해서 그거를 돌릴 수 있는 큰 힘이 되거든요. 자, 밑작업 다섯 번째, 여러분들 사업자라면 소득신고를 그냥 리얼로 하시고 차라리 높게 하시는 거를 저는 추천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제 주변에도 그리고 저도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소득신고를 하려고 하면은 딱 종소세를 이거 몇백만 원 내야 되는데 이거 몇백만 원 아까워서 어떡하지? 뭐 사업 초창기에도 이거 150만 원, 200만 원 내야 되는 거 이런 것 때문에 그 돈 안 내려고 소득을 적게 신고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끔은 세무사분들도 소득을 이렇게 그냥 적게 신고하시면 뭐 어떻다 이런 말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냥 소득 신고를 정말 그대로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왜냐면은 작년에 저희 사업자 명의로 소득을 1억 넘게 개인 사업자 신고가 되어 있어도 사실 실제로 내는 거는 이것저것 그에 맞춰서 잘 준비를 하면 절세를 받아서 실제로는 사실 600도 안 냈어요. 뭐 청년 고용으로 인해서 절세 혜택 받는 거 그리고 미리미리 지출 증빙한 것들을 잘 준비하고 하다 보면 여러분 1억이 소득이 돼도 뭐 5천이 소득이 돼도 여러분이 실제로 내는 것들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두려워서 여러분의 소득을 줄여서 신고해요. 그러면 이게 악순환인 거예요. 여러분이 은행에 갔을 때 소득이 3천인 사람, 소득이 8천, 1억인 사람은 정말 은행 대출이 나오는 게 이게 하늘과 땅 차이예요. 저 같은 경우에도 소득이 3, 4천일 때는 은행 대출 자체가 안 나왔어요. 근데 소득이 1억이 넘으니까 신용대출만 은행에서 개인 신용으로 2억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나라에서 정부 보증을 해주는 것도 소득이 높으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한도가 끝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더해주는 경우가 생깁니다. 근데 소득을 적게 신고하면은 또 이런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더 급할 때 제2금융권, 제3금융권으로 갈 확률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소득을 가급적이면 있는 그대로 신고해라. 자, 오늘은 나이스 신용평가 등급을 1등급으로 만들기 위한 방법과 또 그 밑작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좋은 또 의견이나 또 방법을 아시는 분들이 있다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